예,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만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이게 하나 들어왔는데. 한자로 있죠. 괄목상대. 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테이블이 적당한가라고 했는데 실용적인 거로 가자. 저희가 사실 좀 얘기들이 많잖아요. 할 얘기들이. 예, 가장 얘기 한번 잘 썰 한번 풀어보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본 게임이 잘 되면 그 모형도 굉장히 큰 거를 갖다 놔야 될 수도 있어요. 아, 여기 잘 안 되면 안 갖다 놓으실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될 여기를 다 기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길게 내다보고 큰 테이블을 장만했습니다. 우리가 또 나중에 초대 손님을 모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게스트를 진짜. 또 여기 네.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상으로 뿅뿅뿅 이렇게 그림자 이런 빈자리까지 만드는 CG가 있을 것도 같은데 돈이 들어서 그렇지. 예. 더 본게임! 자, 오늘도 본전을 향해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S. MC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자, 최근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어요. 저도 놀랐고 진짜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무슨 군사시설도 안 되고 그냥 완전히 폭발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에 앞서 미국도 북한 보란 듯이 이름하여 B-61-12 투하 성능 시험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선 저 여담인데 시작부터 여담입니까? 뭘 이게 중간에 여담을 해야지. 첫 멘트인데 공식 첫 멘트인데 여담이십니까? 뭐 김빼는 같은 미안한데 네. 그 연락도 폭발 때 그 영상 보셨죠? 네. 엄청 무지막지하게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게 실패한 폭파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10층짜리 넘는 큰 건물이 앞이 다 부서졌어요. 아마 북한도 그걸 부서지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도 써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목표로 했던 건물도 완전히 깨끗하게 파괴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폭발물 잔뜩 집어넣고 터트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진짜 보통 철거할 때 이렇게 딱 가림막토하고 이렇게 필요한 곳에서만 딱 터트려 가지고 폭삭 내려앉는 게 이게 원래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예. 우리 도심에서 폭파공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철거가 목적이 아니고 폭격을 맞은 것 같이 마치 그 서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그거 이제 들었어요. 과시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그게 더 큰 목적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간간에 진짜 여담이었습니다. B-61-12니까 딱 이게 B-61 핵폭탄의 12번째구나. 그거는 뭐 다 짐작할 수 있잖아요. 가장 최신형 모델이 이번에 이제 지금 언급하신 이제 B-61-12 전술 핵폭탄인데 참고로 미국의 이제 전술 핵무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91년 이전엔 주한미군에도 뭐 어깨에 매는 핵배낭, 그다음에 땅에 파묻는 쥐레, 포로 쏘는 포탄 뭐 이렇게 다양한 게 있었는데 90년대 초반부터 말까지 이제 다 거의 다 폐기가 됐고 사실상 미국이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전술 핵무기는 이 B-61 핵폭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 본토하고 나토 개국에 한 300발 이상, 나토 개국은 한 150에서 200발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정확도가 높은 핵무기를 개발하자 해서 나온 게 이제 B-61-12 핵폭탄인 거고요. 지난 6월 8일에 미국의 뭐 3대 핵무기 개발 기관으로 불리는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발표를 했어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폭기에서 이거를 투하하는데 성공했다. 호환성 시험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이제 공식 발표했는데 뭐냐면 호환성 시험이라는 거는 이 전폭기에서 무기를 제대로 투하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투하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고요. 시험은 이제 3월 9일부터 나흘간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고 네바다주에서 이제 있었고요. 물론 이제 핵탄두가 없는 가짜 탄두를 단 그렇죠. 그 네바다 근처에 라스베가스 가지고 그분들도 문제가 되거든요. 시험을 한 거죠. 보고도의 경우는 고도 7.62km 상공에서 투하를 했고 55초 뒤에 이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떨어졌는데 뭐 먼지 구름이 한 12에서 15m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낮은 고도는 고도 이제 304m를 낮게 비행하면서 투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땅에 꽂히기까지 35초가 이제 걸렸다고 그러고요. 이번에 이제 미군군이 F-15E와 B-61-12 핵폭탄의 호환성
시험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앞으로 F-15E는 언제든지 B-61-12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걸프전 때인가요? 하여튼 그때 이게 처음으로 저는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벙커버스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벙커버스터는 뭐 말 그대로 지하 벙커를 부시기 위해서 특화된 예. 폭탄을 말하는 건데 1차 급전 때 91년도에 이제 미국이 이라크의 지하 사령부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개발을 했던 거고요. 91년에 쓰인 모델은 GBU-28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델이지만 나중에 개조 과정을 거쳐서 2001년에 9.11 테러 이후에는 탈레반 동굴들이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동굴을 이제 산악지대 동굴을 파괴하려고 또 사용이 됐다고 그러고요. 이 벙커버스터는 B2 스텔스 폭격기 같은 이제 폭격기에 의해서 투하가 되면 GPS로 유도가 되고요. 목표물을 향해 가서 지하를 관통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5,300파운드니까 2.4톤 정도 되는 폭약이 땅속에서 터지면서 지하 시설을 초토화한다. 핵으로 벙커버스터를 만든 건가요? 뭐 이게 개념이 뭐예요, 그럼요? 이게 핵무기예요, 벙커버스터예요? B-61-12 자체는 이제 핵무기인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원쌤 말씀하신 GBU-28은 콘크리트는 한 6m, 일반 흙은 한 28m 정도 관통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핵무기가 아니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위력은 한계가 있는 거죠. 이 B-61은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11까지 여러 모델이 있는데 위력이 0.3킬로톤부터 340킬로톤까지 다양해요. 그러니까 TNT 폭약 300톤부터 34만 톤까지 다양한데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게 15킬로톤이니까 20배 이상의 위력을 갖는 거고요. 원래 150킬로톤 넘으면 수소폭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전술 핵무기지 사실은 전략 핵무기 가까운 위력을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무기인데 히로시마 떨어진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세가지고 사실은 핵무기가 역설적으로 쓸 수 없는 무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위력을 낮춰서 정확도를 높이고 위력을 낮춰서 쓸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2017년에 그 MIT에서 인터내셔널 시큐리티라는 이제 잡지를 발간하는데 거기에 이제 실린 새로운 시대의 무력 파쇄 공격이라는 The New Era of Counterforce라는 이 논문이 실렸어요. 네. 거기에 이제 기존의 전략 핵무기하고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하고의 차이를 이제 잘 정리를 해놨는데 북한 내 5곳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고위력 핵무기인 W-88 핵탄두하고 저위력 핵무기인 이제 B-61 전술 핵폭탄을 사용했을 때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겨 있거든요. W-88 핵탄두는 475킬로톤이니까 좀 전략 핵 이상의 강력한 아까 이제 그 히로시마가 15킬로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0배가 넘는 그런 위력이고요. 이걸 이제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을 이용해서 10발의 W-88 핵탄두를 투하했을 경우 10발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위력은 남북한 합쳐서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라는 수준이니까 이건 뭐 절대 쓸 수 없는 사실. 못 쓰겠네 이거. 이건 뭐 그냥 다 망하는 거죠 뭐. 소위 이제 2판 4판씩 상황이 됐을 그렇죠. 때나 사용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이 초저위력 B-61 0.3킬로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0.3킬로톤이면 300톤인가요? 300톤이죠. 300톤. 네, 그러니까 뭐 비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 B-61 20발을 투하했을 때는 목표 지점에서만 100명 미만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하니 잘 사용한 크레마 같은 수준의 예, 뭐 드론으로 뭐 어디 뭐 요인 암살하는 것보다 그 부수적인 피해가 더 적은 거 아닐까? 이 어쩌면 정도면? 그럴 예. 수 있죠. 와, 100명 미만이요? 대단하네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B-61 핵탄두는 이제 최하 0.3킬로톤부터 아까 이제 340킬로톤까지 폭발력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만 놓고 보면 저위력 핵무기는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라는 점에서 미국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핵이다. 그리고 핵무기 전문가들은 이 북한 핵을 억제하는데 그 강력한 전략 핵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위력 핵무기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김정은 정권도 생각을 하기를 미국이 전략 핵을 쏴서 평양을 다 날려버리고 수백만 명을 죽일 거라는 생각은 또 안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면 이런 작은 저위력 핵무기로 뭐 예를 들어 숨어 있는 벙커를 공격한다거나 이런 쪽에 접근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북한이 핵 위협을 계속 무한정 고조시키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타겟이 명확해지네요. 근데 상대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핀포인트 핀포인트죠. 어택. 예. 이 과거에는 핀포인트를 재래식 무기로만 했는데 이제는 핵무기로 하는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아, 예. 만약에 뭐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제 사용도 가능하겠네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자 중에도 사실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유혹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핵전쟁이 더 발발하죠. 물론 저위력 핵무기 거겠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 외에는 핵이라는 게 터진 적이 없잖아요. 시험 외에는 실전에서는 전혀 터진 적이 없는데 이거는 쓸 수 있는 핵이 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쓸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 위력이 약하기도 약하지만 이거는 지하에서 터지기 때문에 방사능 낙진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60년대 이럴 때까지만 해도 핵실험을 전부 지상에서 했어요. 예, 버섯구로 뭐 하면 이렇게 벙커에서 이렇게 뭐 고글 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인형 쓰러지고 막 이게. 뉴멕시코나 네바다라든가 뭐 심지어는 뭐 그 비키니 섬 이런데 예 해상에서도 하고 뭐 보러 가서 구경하는 그 관광 상품도 있었어요. 아, 핵무기 터지는 걸 보러. 네. 다 눈으로 보이는 데까지 가가지고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가까이서 보면 더 돈을 더 받나요? 알서? 예, 그거 그냥 예, 핵무기를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기회. 거기까지는 일반인은 잘 못 가는 거니까 관광 상품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렇죠. 비싼 돈 내야 가격.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애들하고 같이 다 보고 예. 그랬어요. 여기 사실은 군인들만 가는 거예요. 이거 100달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저 있었는데. 멀리는 10달러.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해악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전부 이제 지하 핵실험으로 바뀌거든요. 네. 같은 힘으로 터져도 설사 지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덜 위험하긴 한데 핵무기를 썼다라는 게 가지는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정치성이 있죠. B61 12 모델 최대 50킬로톤까지 폭발력 조절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750킬로톤에서 1.25 메가톤의 효과를 낸다고 해요. 아마 지하에서 이제 터지는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뭐 진동력이라든가 이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메가톤이라는 거는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오히려 핵무기 하면 메가톤이라는 단위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뭐 10메가톤 막 이러고 그런 무기들은 지금은 다 폐기된 상태고 수소폭탄이죠 전부. 근데 메가톤이란 건 이제 100만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뭐 예. 예. 1000톤이면 1킬로톤이니까 1000킬로톤이 되는 거죠. 메가톤의 이제 효과까지도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격은 한 발당 2,800만 달러니까 3,000만 달러면 300억, 350억 뭐 이런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요. 시장에 안 파니까 시장 가격은 아닙니다. 예. 호가도 아니고 공장 독가라고 해야 되나요? 예. 폭탄이 이 정도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죠. 폭탄인데 이거 미사일도 아니고. 그렇죠. 뭐 비행기 뭐 이런 걸 저희가 무슨 뭐 항모 이런 거 따져봤지 그렇잖아요. 폭탄인데 한 번 쓰고 마는 300억이면. 건데. 예. B61 12는 낙하산 대신에 조종 가능한 꼬리 날개가 부착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중력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이 꼬리 날개를 움직여가지고 방향이랑 이런 걸 조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는 레이더가 붙어 있고 GPS도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내부 유도 체계가 장착이 돼 있어서 목표물을 30에서 60m 오차 범위로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원형 공산 오차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가까운 데 쏘는 무기는 이걸 계산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전차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오차가 5m, 10m씩 나면 그건 못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그쪽은 그거는 이제 빗맞은 미스죠, 미스. 예, 미스.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계산을 안 하고요. 요건 이제 포탄이라든가 좀 멀리 날아가는 것들을 주로 계산을 하는데 제가 들고 있었는데 그리시겠어요? 이거 참 원형 공산 오차 CEP라고 쓰는데 요거는 이제 Circular Error Probability라고 해서 뭐 원형 공산 오차입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10군데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뭐 10개를 쏘면 네. 이게 탄착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좀 멀리 떨어진 것도 있고 소총 이렇게 쏘면 바로 바로 뭐 10개가 이렇게 예, 난리 나죠 이러면. 옆에 저 인질 다 맞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아예 떨어진 건 버리고 다 5개는 대충 5개 버려졌겠네요 이렇게 되면요. 이 5개를 이제 이렇게 가장 멀리 있는 것부터 이렇게 싹 묶는 원이 생기겠죠 이렇게. 요거의 반지름. 요걸 계산하면 이제 요게 원형 공산 오차가 되는 거고 이게 5m면은 이제 5m인 것이고 10m면 10m인 것이고 이런 식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30에서 60m 오차 범위라고 하면 이제 이게 대충 그 정도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최대 50킬로톤까지 폭발력 조절 가능한 30에서 60m 뭐 그냥 명중 아닙니까 명중. 그렇죠. 여기만 해도 뭐 여기서 그러니까 나가지고. 사실 핵무기 있어서 100m 이상 그 오차는 아무 의미도 없죠. 몇백 미터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B61-12는 관통 능력이 한 100에서 150m 좀 이제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정도 성능이면 평양의 지하철이 원래 한 100에서 한 150m쯤 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소위 지하 벙커, 뭐 일부 뭐 인터넷에 그 철봉각이다 그러면서 뭐 지하 300m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건 잘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 여하간 평양 지하철보다는 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렇겠죠, 당연히. 추측을 하는데 네. 여하간 이제 그런 거를 파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북한뿐 아니고 이제 중국의 지하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만리장성 지하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하에 만리장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일종의 그 벙커, 핵 벙커 만리장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거를 그 안에다 이제 그 긴 지하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미사일 같은 걸 보관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하 만리장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 것을 이 파괴하는 데 있어서 B61-12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또 외람되지만 우리 이렇게 뭐 상황 발생하면 뭐 NSC 어디 뭐 지하에 들어가신다 그러잖아요. 저기 그 우리나라. 그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그건 저도 모르죠 정확하게. 알아도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청와대는 제가 못 가봤고 합참은 제가 가봤죠. 합참 근데 꽤 깊습니다. 꽤 깊고요. 눈 감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뭐 초당 얼마 내려가고 정원도 있고 이렇게 눈 감고 따져보시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 책장 이렇게 열면은 안으로 문. 근데 하여튼 수십 미터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근데 앞에 뭐 철문이나 이거 상당히 두껍게 돼 있더라고요. 합참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100m죠. 100m, 150m면 우리 63빌딩이 200m쯤 되거든요. 그 절반 길이를 땅을 그렇군요. 한 큐에 한 번에 폭발로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151층을 보통 3m로 봐요. 그러니까 150m면 거의 50층 깊이라는 얘기예요. 한순간에 그걸 다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습니다. B61, 11은 1997년부터 실전 배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전 배치가 이때됐다는 얘기는 소련이 이제 없어지기 전에 이미 이제 개발을 다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90년도에 소련이 없어졌으니까 원래 소련의 이제 핵전쟁 벙커, 예, 코스핀스키 카멘이라고 하는데 요걸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거고요. 이 코스핀스키 카멘은 화강암반 300m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폭탄으로는 솔직히 뚫을 수가 없는 흙도 아니고. 그리고 화강 한번 이거 무슨 좀 생소할 때나 아는 거지 들어본 거지. 화강 한번 그거 안반 밑에 300m를 파고 들어가서 야, 엄청나네요. 그땐 진짜 핵전쟁 날 것 같았으니까 수소폭탄 터질 것 같았으니까 그렇겠죠. 일단은 뭐 메가톤 단위의 핵무기가 날아다닐 걱정을 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학생들도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 수업하다가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고 이런 훈련을 하고 그랬어요. 미국도. 학생은 책상 밑에 들어가고 누구는 300m.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다 300m 빨 수는 없는 거니까. 이중으로 터지는 핵폭탄인 거죠. 네. 이 미니 누크라는 별명을 가졌었는데 누크가 이제 뉴크라고 하는 게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예, 핵폭탄이라는 뜻인데 이게 일단 지표면을 쉽게 관통하기 위해서 앞이 뾰족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무게가 또 늘어났죠. 무게가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B2 폭격기에서만 운영이 됐었는데 유사시엔 당연히 이제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된 거였고요. 지난 5월 24일에 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행 22일 만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 강화 선언을 또 했었고 당시에 이제 미국이 벙커버스터 훈련을 또 예고를 했었거든요. 네. 미공군의 제96 훈련 비행단이 직접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이거를 밝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B61, 12도 지금 북한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B61, 12와는 다른 벙커버스터가 또 이미 괌에 실전 배치가 돼 있고요. 또 뉴멕시코의 화이트샌즈 미사일 시험장에서 B2 스텔스 전폭기가 GBU-57 투하 훈련을 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여러 가지 벙커버스터들이 지금 북한에 대한 좀 위협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런 훈련은 사실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미공군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공개한 거는 뭐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GBU-57이 사실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있을 거 아니면 약한 고리를 끊는다는 건데 북한에 이게 뭔가 소위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이 크리티컬하게 뭔가를 주나 본데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이 이 무기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6.25 전쟁 경험, 네. 6.25 전쟁 때 제공권을 빼앗기면서 공습에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하시설물을 엄청나게 만들어요. GBU-57은 이런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데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죠. 근데 여기 이런 정도는 사실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GBU-28 벙커버스터 우리 공군도 갖고 있는데 그걸로도 얼마든지 박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GBU-57이 뭐냐면 그 영어로 이제 MOP라고 그래요. 매시브 오더넌스 페니트레이터 약어인데 그 위력이 강한 슈퍼밤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의 이제 MOAB라고 부르는 마더 오브 올밤, 모든 폭탄의 어머니. 우리 전에 본 게임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그 다음에 GBU-57은 MOP라고 불러서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MOAB는 이제 미국이 아프간에 이제 몇 년 전에 쏜 적이 있는데 지하 관통 능력은 별로 없어요. 대신에 넓은 지역을 초토하는 겁니다. 엄청난 화염과 이거로 해서 넓은 지역을 초토해요. 보기에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공포를 주는 데는 MOAB가 상당히 큰 효과인데 그때 이제 그 상당수 언론이 MOAB 터지는 거 보고 북한 뭐 김정은 지하 벙커 이런 거 박살낼 수 있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거를 박살낼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GBU-57 요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MOP가. 네. 그리고 재래 무기도 보석구름이 나오긴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는. 네, 워낙 위력이 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MOP는 그렇게 보기에 엄청난 버섯구름까지 뭐 일으키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지하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지하에 버섯구름 이상의 박살내는 거고요. 각각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네. 부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뭐 지상에 있으면 마더 그거를 가는 거고 그렇죠. 지상에 있으면 이 MOP로 그냥 가는 거고 그렇죠. 그 MOP는 참고로 철근 콘크리트는 8m, 그 다음에 일반 흙은 60m를 관통해요. 그러면 이게 60m만 파괴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하 150m까지도 파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안에서 들어가서 터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요 위에서 뭐가 터지면 요 위에 3층에서 뭐가 터져도 그 압력이나 이걸로 여기까지 무너질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 지하에서 거기서 터지니까 지하 150m 이하까지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2010년 10월에 야간에 B2 폭격기가 이제 훈련을 또 진행을 했는데 GBU-57 투하 훈련 별개로 이제 폭격 훈련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 DPRK, DPRK는 북한을 얘기합니다. 지도부가 있을 그로 추정되는 지휘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무전으로 했어요. 근데 원래 이런 거는 이제 암으로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아마추어 무선 통신사들 있잖아요. 그 햄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내용이 그래서 그 햄을 통해서 아마추어 무선 통신사를 통해서 미군이 이런 훈련했다는 걸 이게 알려지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수로 그런 게 아니고 북한 들으라고 이제 북한 겁주려고 경고하려고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들이 나왔죠. 앞서 그 6월 그 성공한 기체가 그 B-61 그게 F-15E를 통해서 이게 했던 거 이거 우리가 지금 쓰는 거라 이게 또 관심이 가는데 뭐 여러 기체 호환이 당연히 되겠죠. F-15뿐만 아니라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하고 F-16 CD 계열 그리고 F-35 스텔스 우리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호환성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동맹국들의 전투기에도 이번 실험을 적용을 할 것이다. 나토의 이제 5개 회원국들 얘긴데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이렇게 되거든요. 이 국가들의 F-35 스텔스기 등도 이 B-61, 12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들 5개 원국 6개 기지에 150여 발의 B-61 계열 핵폭탄을 이제 이미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건 또 우리 공군에도 역시 시사하는 바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F-15K가 이번에 시험했다는 F-15E를 개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F-35A 스텔스기도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40대 도입이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이제 맺는 경우에는
우리 공군의 F-15K 혹은 F-35 스텔스기도 이 B-61, 12 핵폭탄을 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벙커버스터 그 B-61 만든 GBU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외에도 또 미국은 또 많이 있겠죠? 트라이던트라고 미국의 잠수함 발사 전략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SLBM. 전략. 예,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도 그 안에 핵탄두가 10개 정도까지 이제 많게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몇백 킬로톤 단위예요. 근데 이거를 위력을 한 5에서 7킬로톤 정도로 줄인 W76-2라는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거는 이미 작년부터 미국이 실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트라이던트 2 미사일 이 탄두로 다뤄가지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지금 이제 배치를 이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5에서 7킬로톤이면 사실은 히로시마 떨어진 게 한 3분의 1 정도 위력을 이제 갖는 건데, 여기에다가 더구나 정확도도 높고 슈퍼신간을 활용해서 이 지하 벙커 파괴 효과적인 핵 벙커 버스터로 이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잠수함은 역시 가장 큰 장점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 배치해서 동해든 저쪽 일본 동쪽 태평양 쪽에서 북한을 향해 쏠 수도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동해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이제 억제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미국이 이제 분쟁 지역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하는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예, 아주 그냥 뉴스에 그냥 엄청 나와요. 엄청 나오죠. 예, 예. 근데 이게 냉전 시절에는 재래식 탄두에 핵탄두 장착도 있었는데 냉전이 끝나면서 핵탄두 장착형이 다 폐기가 됐습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여기에다가 전순 핵탄두를 단 토마호크 미사일을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의 토마호크 미사일의 핵탄두는 200킬로톤급의 탄두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새로 개발하는 거는 그보다 작은 소위 저위력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 또한 잠수함 또 외에 이지스함에도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아마 잠수함에 탑재해서 운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왜냐하면 이지스함보다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더 큰 상대방의 공포심도 줄 수 있고 억제력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 3총사가 등장했다, 쉽게 하면. 미국에 B-61-12, 예. 그 다음에 GBU 그거? W76-2 예. 저위력 SLBM 탄두, 그 다음에 토마호크 핵탄두 장착 순항 미사일, 이렇게 세 개의 3총사가 핵 기준. 그렇구나. 예. 저위력 핵무기, 신형 저위력 핵무기 3총사가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